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옥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중국을 여행합니다. 중국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중국을 여행을 합니다. 여행 갔다 와서 뭐 남기는 이런저런 메모나 이런 것도 전부 당연히 중국에 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저를 소개할 때 그냥 중국 여행객 이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뭐 누구나 중국 여행을 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정도의 뜻 이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오늘부터 제 경험과 또 제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올리려니까 일단 제가 누군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순서고 도리겠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간단한 답을 오늘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그냥 그저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사람들은 저를 그 왕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왕초인 것은 아닌데 그런 사연이 약간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옥입니다. 저를 아는 중국 친구들은 인타이위, 한국어를 배운 친구는 윤태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인타이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 여권에는, 영어로 쓰여 있어요. 태옥 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편하지는 않은 그런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제 닉네임이 왕초인 이유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뭐 사연이라기보다도 옛날 일인데 1999년 가을에 제가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딱 10년 쳤습니다. 재밌게 잘 쳤어요. 당시에 그 처음 시작할 때 골프를 배우는 이야기부터 이렇게 써서 그냥 아예 칼럼을 썼습니다. 그냥. 그래서 당시에 그 칼럼 제목을 어떻게 졌냐면 왕초보이 골프 일기라는 뜻으로 왕초일기라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초라는 닉네임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컬럼 제목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오랫동안 썼죠. 2008년 신지혜가 브리티시 오픈 우승할 때 관전평이 아마 제가 좀 이렇게 그 시리어스하게 쓴 골프 이야기의 마지막인 걸로 대충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 왕초 일기라고 제목을 짓고 있으니까 제가 왕초가 된 거죠. 그냥 제목상 제 일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왕초라는 닉네임을 썼는데 처음 뵙는 분들에겐 약간 좀 민망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저보다 주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좀 약간 젊은 친구들하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왕초라고 부르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왜 왕초라는 닉네임을 건방지게 왜 그런 닉네임을 쓰게 됐는지를 좀 소명하고 소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단 뭐 제 연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데 블로그에 씁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있어서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윤태옥이 세 사람이나 되더군요. 그 가운데 있는 윤태옥의 왕초일기 인문기행 중국 요게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에 매일 글을 하나씩 뭔가를 쓰기 때문에 잡다한 것도 있죠. 중국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행한 이야기와 중국 이야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삽니다. 그냥 010-5272-4431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 뭐 부지불식간에 뭐 전화를 할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어떤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냥 다 드립니다. 제가 그런 걸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받고 팔만한 물건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검색하면 하단에 뉴스부터 나오는데, 뉴스나 책이나 또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90%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언제든지 제 블로그를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면 가운데 숫자는 그동안 누적 방문객 수군요. 256만 명이니까 그래도 개인 블로그 치고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숫자가 쌓여서 되는 그런 거니까. 제가 블로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밑에 보면 요게 요 그림에서는 하단이지만 제 블로그의 메뉴에서 보면 상단 부분입니다. 이게 뒤에 아래도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튜브 참고 자료라는 메뉴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유튜브에서 뭐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되는 지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어떤 메모라든지 이런 거 가운데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는 그림이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그림은 잠시 후에 블로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메모를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좀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 내년의 여행 일정은 제가 공개해 놓고 삽니다. 어떤 여행은 같이 동참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그냥 뭐 제가 하는 일은 1년에 6개월은 중국에서 여행을 하지만, 서울에 돌아오면 여행의 뒷정리도 하고 다음 여행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글도 씁니다. 글은 뭐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고 저도 뭐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뭐 약간 여비를 조달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원고를 줄 테니까 글 좀 써볼래요? 그러면 뭐 제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씁니다. 원고료에 눈이 어두워서. 요거는 중앙일보의 주말판을 중앙선데이라 그러죠. 중앙선데이라고 하는데, 주말판에 전면으로 내는 개인 칼럼입니다. 네 사람의 필자가 돌아가면서 쓰는데 4주에 한 번씩 쓰죠. 제가 지난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큰 제목이 윤태옥의 중국 기행, 변방의 인문학. 인문학의 학자를 쓴 게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 제가 학자가 아닌데 어쨌든 약간 인문학 터치의 여행 이야기지만 그곳에 어떤 역사나 문화나 그게 또 우리와 연관이 어떤 게 있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추려서 쓴 그런 것들입니다. 9월 초에 두 번째 나왔던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낯선 겁니다. 몽골족의 일파가 지금 카스피해에 있는 지역까지 일파가 한 3,000km 정도 이렇게 민족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제 신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 이야기를 놓고 청나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장에서 완성된 만주 몽골 북방 동맹.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대체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한 거죠. 한국경제신문에는 금년에 2월부터 9월까지 중국 음식 이야기를 10번에 걸쳐서 연재를 한 게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가면 어떤 음식을 여행객으로서 이렇게 좀 먹어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쓴 겁니다. 마침 이게 첫 번째 중국 음식 기행 첫 번째도 신장 이야기를 썼군요. 최근에 2, 3년 사이에 제가 신장에 좀 꽂혔달까? 그런 뭐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작년에는 독립운동사 유적지를 찾아다닌 걸 연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쓴 책들입니다. 모아놓으니까 좀 뭔가 많아 보입니다. 개혁군주 조조, 난세의 능신 제가 첫 번째 낸 책입니다. 단행본으로. 두 번째는 중국 식객. 제목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 세 번째는
제목이 좀 발칙합니다. 당신은 어쩌자고 내 속옷까지 들어오셨는가.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중국 각 지방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통적인 집, 그 집들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왜 그런 모양이 됐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그냥 제 눈으로, 여행객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냥 건축 자체의 전문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사실은 좋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기특하다는 뜻이겠죠. 좋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는 자꾸 건축 전문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역사나 문화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게 좀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대당제국의 탄생은 선비족 탁발부, 흉노 다음에 북방의 그 주도적인 세력이 됐던 게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에서도 탁발부, 일종의 부락이죠. 하나의 부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탁발부가 선비족 전체를 주도하는 세력이 됐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북위입니다. 북위. 그리고 그 북위가 이런저런 변화를 거쳐서 수나라가 되고 당나라가 돼서 이제 대당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의 약 1000년간의 역사를 쭉 더듬어서 여행하고 그 여행기 속에 탁발선비의 1000년 역사를 이렇게 간추려서 담은 그런 얘기. 한쪽에서는 역사 이야기고 한쪽에서는 여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냈던 거는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당연히 지리적으로 국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망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명한 사람들의 8, 90%는 중국이라는 지리적인 어떤 공간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중국에는 독립운동사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것도 뭐 일부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장개석의 중국이든지 모택동의 중국이든지 관계없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쭉 찾아다니면서 한 2년 걸렸어요. 한 2년 동안 여행하고 글 쓰고 월간중앙에 연재했다가 그걸 이제 묶어서 단행본으로 낸 거죠.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중국의 현대사도 하나 있어요. 이건 2014년에 60일 동안 그 마오쩌둥이 연락에 도망간 거죠. 대장정은 뭐 말 멋있게 해서 그런 거고, 죽어라고 도망간 게 한 12,000km를 도망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기사회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대장정 역사를 쭉 읽어보면 20세기 중국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쭉 답사 여행을 하고 그것을 전부 모아서 이제 책으로 냈던 겁니다. 두 가지는 현대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쓴 책들 중에 뭐 음식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써도 이상하지 않지만 역사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78년, 이게 대학교 입학 학번이라고 그러죠. 학번. 7, 8학번입니다. S대는 아니고 S-대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S대가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그렇죠. 뭐. 저는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왜 사회학과 나왔냐고 이렇게 회자를 이렇게 칠을 해놨냐면, 제가 역사 이야기나 역사에 관한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다든지 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물론 공부하는 학생 수준은 뭐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콕 찍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행객이거나 설서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설서인은 뭐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중국에서 삼국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시장통에서 어떤 메모를 읽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와서 시장통에서 구라를 피는 사람, 약장사는 옛날에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사람 모으고 약 팔았어요.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서인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살서인쯤 되는 거죠. 살서인.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여기 동영상으로 담아놓고 책에 있는 이런 것들의 그 콘텐츠랄까 그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학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학술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냥 여행객, 여행자, 행자 이런 정도입니다. 학자는 대개 연구실에 있습니다. 물론 답사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방학 때밖에 못 가니까 좀 답답해 하긴 하더라고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업의 특성이니까. 저는 일단 있으면 일단 여행부터 갑니다. 그냥 일단 거기 가봐. 거기 가서 뭔 얘기를 더 해보든가 말든가 이해가 되면 되고 거기서 어떤 걸 발견하고 느끼면 더 좋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행을 가기 위한 핑계를 그런 데서 찾아오는 셈이기도 하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는 학문적인 서술들입니다. 굉장히 엄정해야 되고 쓰는 글을 쓰는 기법부터 글에 갖춰야 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주석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참고 자료가 뭔지 정확히 밝혀야 되고 출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되고 그러나 저는 그냥 답사 여행을 한 여행기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편함 내지는 그런 엄정함은 제 의무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쓴 글은 절대로 학술적인 글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그 학문적인 어떤 역사의 팩트를 찾아가지고 남들이 못 찾아냈는데 제가 찾아왔다든지 그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능력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행기를 쓰고 학자들이 써놓은 역사서를 읽고 여행하고 여행기의 그 역사 이야기를 인용하는 정도가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견해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견해가 다른 거니까. 학술하는 사람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논쟁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하고 싶지 않아도 철회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기본 역사의 역사적 팩트에 관해서 오류를 하지 않는 이상, 오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해석하는 제 견해를 특별히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제 견해를 누가 또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여행객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겠다고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담을까 이런 것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여행과 블로그와 글로 발표한 거와 단행본으로 낸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로 동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책 읽기 싫은 분들 요새는 그런 걸 느끼는데 안경 끼고 책 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안경을 좀 돋보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이야기로 듣기 이런 거에 활용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서 제 책 단행본 소개할 때 그랬지만 독립운동사나 대장정, 탁발선비, 식객, 민가, 제갈량과 조조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이런저런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어차피 중국을 제일 많이 여행하긴 하지만 여행하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이제 블로그에 일기를 쓰는데 유튜브에도 일기처럼 일종의 라이브랄까 그날 제 눈에 보였던 거 가운데 이런 거 좀 보여드려도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올릴 거니까 여행 일기도 일부 겸하게 되겠죠.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여행에 필요한 책은 그래도 조금씩 몇 권씩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책을 얻었을 때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땐 새 책이고 읽고 나면 바로 헌책이 되지만 새 책과 헌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나눠 읽어도 괜찮고 좋은 책은 누구에게 이렇게 돌려줘서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떤 책들은 빌려주고 싶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책 제목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욕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잠깐 그런 얘기 했었지만 제 1년 스케줄은 블로그 공지란에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여행이나 사적인 움직임 이외에 중국 여행하는 거는 쭉 다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말 연초에는 신장 제일 북쪽에 알타이 산맥 밑에 굉장히 가을 겨울이 아름다운 가을과 아주 멋있는 설국이라고 해야 할 만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카나스라는 곳에 갈 겁니다. 1월 달에는 누군가 지금 그 독립운동 답사 여행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승낙은 했는데 아마 9월 말 이전에 갈지 안 갈지 또는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는 제 여행 친구들이 몇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1년 전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난닝에서 샤먼까지. 3, 4월에는 신장의 봄. 살구꽃이 진짜 미치도록 아름답게 피는 마을이 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5월에는 여기도 이제 또 다른 그 여행 그룹입니다. 저하고 매년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크로드 란저우에서 두낭까지를 갈 예정입니다. 이건 또 다른 사람들인데 신장에서 카라크롬 하이웨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쭉 다니고 거기가 굉장히 그 자연 풍광으로도 아주 멋있고 또는 인문적인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거길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신장의 이 살구꽃을 제외하고는 이미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월에는 태양산에 있는 옛 고개 8개를 찾아가는 역사기행을 갑니다. 이것도 이미 다 클로징을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청나라 초중기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일종의 만주족 이야기를 찾아다닐 겁니다. 저기는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제 공지를 보고 이렇게 댓글 달고 연락하시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만주족 역사를 전공한 대학 교수도 한 사람 같이 갑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길 위에 선생님이 있는 여행이 될 겁니다. 8월에는 북방초원 역사기행인데 하얼빈에서 시작해서 약 2,000km를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대흥한량 산맥을 넘어서 북방의 초원, 몽골 초원의 동쪽 끝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후른베이얼이라는 초원을 찾아갑니다. 저기는 11번째 가는데 나머지는 반복해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사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지는 않는데 여기는 반복해서 갑니다. 매년 여름에 계속 가자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고 저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기를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행사는 당연히 없고 많지 않습니다.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북방의 산림이나 또는 초원이나 이런 것도 좋고 거기에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 선비족 또는 다른 북방의 소수민족 이런 사람들, 술록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볼 수 있는 역사기행으로도 굉장히 이 풍성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서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원하시는 분들 하면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이제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9월 11월에 만리장성은 제가 가고 싶은데 아직 미정입니다. 10월에 신장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겨울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가을에는 신장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스케줄들을 갖고 있고 이런 스케줄들을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공지사항에 있으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로 얘기하려는 것들은 여기까지가 됐군요. 끝났습니다. 그래도 까만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낫겠죠. 저는 이걸 제 방에서 찍습니다. 이게 제 방입니다.
제 방이고, 제 서재라고 하나요? 그냥 제 골방입니다. 제 골방인데, 여기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카메라도 셀카로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끝내는 마지막 동작은 이게 끌어가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